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미분양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사실 미분양은 그냥 싸게 팔면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더 싸게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오히려 분양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온갖 명목으로 혜택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에게 대출받게 만들고 이 물량을 떠넘길 이런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도 안 먹히니까 슬슬 도와달라고 엄살을 떨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분양 상황, 부동산 PF 상황, 서울 매물 상황 이 세 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2배가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같이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분양 상황, 지방 같은 경우에 미분양이 쌓여가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제일 심각하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3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조금 있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가격을 조금 내리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미분양이 나면은 앞으로 미분양이 아예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 온갖 정책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해결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분양과 같이 봐야 되는 부동산 PF 상황 이거를 살펴볼 텐데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건설할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산 PF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건설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분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담보가 잡힌 토지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충격이 얼마나 크냐? 2008년에 2배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왔어요. 이게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 이런 데를 대변하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막 부동산 PF 대출 규모 202조, 2008년 이때보다 2배나 많은 202조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갑자기 왜 202조가 됐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136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토지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들, 그리고 그 밖에 통계에 조금 안 잡히는 대출들,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202조가 된다고 합니다. 부실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론, 만기가 와서 돈을 갚지 못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이런 비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실제 건설에 들어간 PF 같은 경우에는 50%가 만기가 와서 돈을 갚지 못해서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만기를 연장한다는 거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만기를 연장하면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보셨잖아요.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고. 부동산을 아무도 매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분양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202조라고 합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혼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새로 왔잖아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 때 국토부에서 주택정책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했어요? 미분양을 매입했어요. 장관 말고 차관 역시도 이때 당시 미분양이 사상 최대였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매입해서 미분양을 줄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매입을 통해서 미분양을 줄였던 사람들, 그 관료들이 다시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과거에 했던 일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 미분양을 매입할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분양가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매입한 것도 아니에요. 판매 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을 했어요. 말이 어려운데 건설사에서 나중에 다시 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양가를 높여가지고 정부가 비싸게 매입을 하고 건설이 다 되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정부로부터 더 싸게 매입을 해서 시장에 비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나라 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갈취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높여서 비싸게 매입을 하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다시 싸게 가져와서 일반 분양자들한테 비싸게 분양하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다시 하려고 해요. 왜? 미분양이 폭발하니까. 아무도 안 사고 있으니까. 가격을 내릴 생각은 전혀 없고 거기에 부동산 PF 지금 금액은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한테 매입해달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에서 미분양을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미분양하고 부동산 PF 상황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매물이 역대 최대를 돌파했어요. 81,400건이 넘었습니다. 2023년 말에 81,600건까지 올라갔거든요. 최대가. 그런데 지금 그 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강남, 서초 이런 데도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7,140건, 서초 같은 경우에는 6,627건 이 정도 쏟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서울 그래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만큼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를 지금 현금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강남, 서초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시거나 어떤 정보를 접근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송파, 강동 여기도 살펴보면은 역시 같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 신호가 확실히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 언론들이 미분양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아서 도와달라 그런 SOS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해결되기가 어렵겠죠. 인구도 유출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2008년에 2배인 202조나 된다고 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건설업을 대변하는 건설산업연구원 이런 데서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거 봤을 때 과거에 미분양을 매입했던 관료들이 다시 주요 직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데 서울의 매물 역시도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81,456건 역대 최대를 돌파해서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강남, 서초 이런 곳에서도 매물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들 쌓여 있는 것과 PF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미분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장기간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부동산이나 주식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작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는 고정 댓글에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